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요즘 FA50 이야기 또 생각하면 기분 좋습니다. 우리가 한때 이 스웨덴의 사브 그러면은 정말 멋진 제트 전투기 만드는 그런 회사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 그리고 승용차도 아주 비싼 승용차 많이 만들었지만 저는 밀리터리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브 그러면 비겐 드라켄 이런 전투기에서 지금 그리펜까지 정말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사브에서 우리 FA50 때문에 좌절감을 느껴서 전투기 사업 접을 이런 상황에 봉착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자, 그리고 알제리, 모로코에 우리 K2 전차 1000대 생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로코 때문에 알제리가 완전히 빡쳐가지고 해군력을 어마어마하게 증강하고 있는데, 이러면 또 모로코에 우리 군함 팔아야죠. 아무튼 이 알제리와 모로코 그리고 알제리의 해군력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군사TV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들어가기 전에 단신 5가지 알아보겠는데요. 스웨덴, 지금 좌절감 느끼고 있는 스웨덴이 템페스트 프로그램도 잠정 중단한다. 이거 6세대 전투기죠. 영국 주도의 6세대 전투기 사업인데 일본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설 자리가 없구나. 우리는 그러면 접자 해가지고 F-35로 그냥 갈 듯 한 느낌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FA-50에 밀리고, 또 위로는 F-16에 밀리고, 또 6세대 전투기에서 일본에게 밀리고, 이렇게 해서 아예 전투기 사업 접는 스웨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여기에서부터 이탈리아가 차세대 공격 헬기 망구스타의 부속인 AW249 첫 비행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수출 이게 아파치 경쟁 기종이라고 하는데 아파치가 정말 웃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첫 번째입니다. 영국 주도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템페스트에 가장 먼저 공동개발국 이름을 올렸던 스웨덴이 프로그램 잠정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일본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 프로젝트에서 스웨덴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성토가 있었다는데, 아무래도 스웨덴도 차기 전투기를 접고 F-35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스스로도 실패작으로 규정하고 아직 양산하지 않고 있는 T-14 아르마타 전차의 최신 개량형이 공개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아미 2022에서 최소 6개국의 해외 바이어들이 관심을 표했다는 것이 러시아의 주장인데, 자국군도 버리고 제작사마저 자국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쳤던 전차를 산다고 했던 그 6개국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가를 올린 튀르키예의 무인기 제작사 바이락타르가 우크라이나에서 공급받은 터보팬 엔진으로 초음속 무인 스텔스 전투기 시제기를 완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 5.5톤의 일명 미우스 무인기는 내부에 1톤의 무장을 싣고 마하 1.5 이상의 속도로 작전할 수 있다는데, 과연 바이락타르가 주장하는 대로 성능이 나올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리스가 크레타섬 배치 S-300으로 튀르키예 공군의 F-16을 락온하여 에게해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자 미국이 크레타섬에 F-21을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스의 도발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이 그리스를 보호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튀르키예와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A129 망구스타를 대체하고 수출 시장에서 아파치와 경쟁하겠다며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야심차게 내놓은 차세대 공격 헬기 AW249가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디자인과 성능으로 나왔는데 과연 이 헬기가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가 T-14 아르마타를 이번 아미 2022에 공개를 하면서 6개국이 문의를 해왔다. 자, 긍정적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이번에 아미 2022에 공개된 거예요. 이 포탑이 무인 포탑입니다. 사람 안 타요, 여기는. 그래서 사람은 전부 다 차체, 여기 정면에, 지금 여기 한 사람 있죠. 중간에 한 사람 타고 또 가에 한 사람 타고 해서 이 정면에 그냥 3명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졸졸이 앉아요. 그리고 이 내부에는 없어요. 여기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정면에 여기 3명 해서 전차장, 조종수, 포수 이렇게만 탑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포탑이 너무 작아요. 포탑이 좀 뒷부분도 좀 크게 있고 해야 거기에 수납 공간, 또 이 자동 장전 장치의 여러 가지, 또는 이 포탄 또 여러 발을 18발 이런 거 말고 한 30 몇 발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포탑이 너무 작다. 그리고 이게 센서부가 너무 크다. 이거 뭐 센서 한 방 맞으면 그냥 뭐 게임 끝이죠, 이거. 사람은 안 죽어도 맞으면 끝이죠. 기동 또는 작전 불능 상태가 돼버리는데, 아무튼 이 아르마타 전차 지금도 뭐 퍼레이드 하다가 퍼지고, 또 이거 양산하려고 양산 라인 깔아 하고는 정부에서 돈 줬더니 그 우랄 바곤자보드에서 실무자가 그 돈 들고 튀어버렸죠. 이렇게 해서 라인도 지금 없어요. 그런데 6개국이 문의했다. 저는 그 6개국이 어디냐 뭐 알 길은 현재로서는 없지만, 그냥 뭐 방산 전시회 하니까, 여러분들도 방산 전시회 가보신 분들 많으실 거 아닙니까? 이 부스가 이렇게 쫙 차려져 있고, 그 부스 지나가면서 이걸 얼마요? 마치 우리가 시장 지나가다가 좀 신기한 거 보면 이거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는 딱 그 수준 아닐까? 누가 이걸 사겠습니까? 라는 T-14 아르마타 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터키가 아나돌루 항공모함에 함재기 없죠. 원래 F-35B 탑재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탑재하겠다고 하는 무인 전투기예요. 5.5톤 최대 이륙중량, 거기다가 무장을 1톤, 내부 무장창이 1톤 할 수 있다. 이거 대단한 거죠. 그리고 스텔스 디자인에 카나드도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1톤의 내부 무장을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준 그 터보팬 엔진에다가 애프터버너 달아서 마하 1.5까지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여기 기수 부분에 에이사 레이더도 장착해서 공대공 전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 대단한 전투기가 될 텐데요. 한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이 F-21 크레타 섬에 배치를 했는데, 사고는 지금 그리스가 쳤죠. B-52 폭격기를 호위하는 임무를 가지고 그리스가 쭉 호위해 주다가 슬로바키아 상공쯤 가서 터키에게 바톤 터치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락온 시켜버렸죠. 암람을. 그러니까 튀르키예 전투기 확 이탈해버렸고, 또 며칠 후에 이제 크레타 섬 인근에서 S-300 지대공 미사일로 또 터키 전투기를 또 락온해버렸죠. 또 확 이탈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뜯어말리는 차원에서 F-21을 현장에 배치를 했는데, 아마도 튀르키예가 보복을 하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보복하지 마라, 니들 하지 마라 라고 말리러 갔는데, 말리러 간 게 터키 니 하지 마 라고 하러 지금 크레타 섬의 전력을 강화시켜 준 거죠. 그래서 터키는 지금 완전히 왕따가 돼 있다라는 거까지 알아봤고요.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제 군함을 사용해 오던 알제리가 러시아 대신 중국제 군함들로 해군력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하고 중국제 군함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태국과 파키스탄에서 악명을 떨쳤던 메이드 인 차이나 군함을 타게 될 알제리 해군 장병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메시지를 먼저 전하면서 해당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알제리 해군의 대대적인 현대화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될 중국산 056형 초계함 초도함이 지난 8월 27일 중국 상하이 창신다오 장난 조선소에서 첫 해상 시험에 들어갔다고 중국 오신트 소식통이 8월 29일 리포트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알제리 해군이 지난 2020년 6척을 발주한 056형 초계함 초도함이 한 번 940을 부여받고 상하이 앞바다에서 첫 해양 시험에 들어갔다 라며 알제리 해군은 056형 초계함을 파타니급으로 명명했으며 전반적인 재원과 성능은 중국 해군의 기본형 056 초계함과 동일하다 라고 전했습니다. 알제리의 056형 도입은 최근 프랑스로부터 프린급 대잠형 버전인 아퀴텐급 2척, 네덜란드로부터 시그마 시리즈의 중형 미사일 호위함 3척 등을 도입하며 해군력 현대화에 나선 라이벌 모로코에 대항하기 위한 해군력 현대화 사업의 신호탄인데요. 알제리는 모로코가 아퀴텐급을 도입한 직후 독일의 메코 A200형 호위함 2척, 중국의 053H3 파성형인 아다퍼급 3척을 발주하더니 지난 2020년에는 러시아와 중국에 무려 12척의 수상 전투함을 주문했습니다. 알제리는 러시아의 만자베수랑 2200톤급의 스텔스 초계함인 스트레구시급 풀옵션 버전 3척을 주문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의 052DL형 방공함 3척, 056형 초계함 6척을 주문했는데요. 모로코는 이 전력이 자국을 겨냥한 전력임을 인지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중국산 군함들이 수출되었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됐던 낮은 신뢰성과 형편없는 마감, 카탈로그 데이터와는 너무나 다른 성능이 알제리 해군 군함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요.
중국제 군함들로 해군 현대화 사업을 벌이려는 알제리, 태국과 파키스탄 사례를 먼저 분석해보고 중국산 군함 도입을 재고해보기 바랍니다. 한국제 군함 사야죠. 왜 중국제 군함을 삽니까? 자, 그래서 알제리가 저는 뭐 요즘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알제리 군사력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알제리가 군사력을 이렇게 많이 구비해야 될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LST입니다. 상륙함이죠. 거의 뭐, 그 일본 오스미급 상륙함하고 덩치가 비슷한 9,000톤급인데요. 이런 상륙함, 산 조르지오 클래스 상륙함이 이 함대 기함으로 산책이 있고요. 그리고, 모로코가 아퀴텐급 6,000톤급 방공함이죠. 그거 이제 두 척 도입하니까 우리도 참을 수 없어 해가지고 독일로부터 메코 A200 이걸 이제 또 도입을 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아주 많은 군함들을 도입하는데 또 잠수함도 있어요. 킬로급 잠수함 8척이나 있습니다. 잠수함 8척 있으면 굉장히 많이 있는 국가예요. 뭐 우리가 미국, 뭐 러시아, 중국 이렇게 70척씩 있는 이런 나라들 계산하다가 뭐 10척, 8척 이러면 뭐 별거 아닌가? 아니에요. 8척만 돼도 세계 랭킹 한 20위권 안에는 넉넉하게 들어가는 이런 수량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052DL형 방공 구축함을 이제 세 척을 판다라는 건데 중국판 이지스함이죠. 정말 대단한 알제리인데 문제는 이렇게 대단한 것들이 다 중국제다 이겁니다. 가다가 바다에서 표류하기도 하고 또 그냥 이 금이 쩍쩍하기도 하고 갑판이 그냥 부서지기도 하고 하는 바로 그런 중국제니까 알제리 아직 계약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한국 조선소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에 문의를 좀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모로코도 이 바로 맞은편에 스페인 나반티아 조선소 그리고 프랑스 다 있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또 돈이니까 괜히 그 스페인이나 프랑스의 어마어마하게 비싼 군함 사지 말고 우리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에서 대구급 배치 2 또는 대구급 배치 3 이렇게 한번 사서 대항하면 충분히 맞설 수 있다라는 팁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인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웨덴의 그리펜은 우리나라의 FA50과는 비교 자체가 신뢰로 여겨졌던 경량급 전투기 최강자였는데 그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던 전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펜의 처참한 수출 실패에 제작사 사장이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경쟁 기종과 미국을 성토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브 사장 정말 스트레스가 심하긴 했나 봅니다. 사브가 개발한 고성능 경량 전투기 자스-39EF 그리펜 NG의 저조한 판매 실적은 전투기 자체의 품질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정치적인 논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며 그러한 정치 논리만 없었어도 그리펜은 성공했을 것이라고 미카엘 요한슨 사브 최고 경영자가 현지 시각 8월 26일 방산 전문 매체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영국의 방산 전문지 제이스 등 유럽 주요 방산 전문 매체들은 현지 시각 8월 29일 보도된 기사에서 이변 기자회견에서 요한슨 대표는 그리펜 전투기의 판매 부진에 대해 극도의 좌절감을 느낀다라며 이 문제는 우리 항공기의 품질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브는 지난 1997년 스웨덴 공군의 자스-39A 그리펜을 처음으로 납품하기 시작한 이래 그리펜 ABCD형을 스웨덴의 204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26대, 태국의 11대를 신조기로 납품했는데요. 스웨덴 공군 보유분 가운데 28대는 체코와 헝가리에 각각 14대씩 리스로 공급되었습니다. 사브는 경량급 전투기 시장에서는 그리펜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최대 이륙 중량을 14톤에서 16.5톤으로 키우고 엔진을 파워업한 그리펜 NG 모델을 내놨는데요. 그리펜 NG는 스웨덴 공군이 60대, 브라질 공군이 36대를 발주한 것 외에는 수주 실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순수 기체 가격 3,500만 달러, 프로그램 코스트로도 대당 6천만 달러를 넘지 않았던 그리펜이 한 체급 위의 F-16과 경쟁하기 위해 무리한 체급 키우기에 나선 것을 패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펜 NG는 최대 이륙 중량 19톤인 F-16보다는 반체급 낮지만 가격은 기체 가격 8,500만 달러, 2016년 브라질 공군 판매가 기준 프로그램 코스트로 1억 5천만 달러를 돌파해 F-15EX와 맞먹는 가격으로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펜이 차지했던 경량급 전투기 최강자 포지션을 낮은 가격과 유지비, 우수한 성능을 가진 FA-50 블락 20이 빼앗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그리펜은 F-16을 잡겠다는 과욕을 부려 체급을 애매하게 키웠다가 F-16과 FA-50에게 협공을 당하는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브의 판단착오 때문에 이제 서방 진영 4.5세대 경량급 전투기 최강자는 그리펜에서 FA-50으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우리 FA-50이 한때 동급 시장 최강자였던 그리펜의 제조사 CEO에게 극도의 좌절감을 줄 정도로 성장한 모습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펜, 야, 뭐 생긴 것도 잘생기고 해서 우리 국내에도 팬들 많았어요. 이 그리펜 A, B, CD형 이 기계식 레이더를 장착한 그 버전까지는 엔진이 우리 FA-50하고 똑같은 F404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F-28 호넷 전투기에 들어가는 그 레가시 호넷 전투기에 들어가는 그 엔진 하나를, 호넷은 두 개죠. 그 하나를 집어넣은 똑같은 체급의 비행기가 바로 이 그리펜 그리고 FA-50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펜이 90년대 이 개발은 이제 냉전시대 때 개발했고 90년대 이걸 만들어서 해보니까 야 이거 좀 인기 좋네 이래가지고 자 그럼 우리 저 F-16하고 한번 붙어도 보자 해가지고 F-16이 19톤 그리고 이 그리펜은 14톤 우리 FA-50은 13.5톤 그리고 파키스탄과 중국이 공동 생산하는 JF-17은 13톤 다 이제 그리펜, FA-50, JF-17이 고만고만한 크기죠. 또 인도의 테자스도 마찬가지고 테자스도 우리와 똑같은 F404 엔진 써요. 자 그래서 막 고만고만한 그 시장이 딱 있는데 여기에서 그리펜은 야 우리 F-16하고 한번 비벼보자 해가지고 엔진을 슈퍼 호넷에 들어가는 F414 엔진으로 바꾸고 파워업하고 파워업 했으니까 능력도 더 업한 거예요. 그래서 16.5톤까지 키운 거예요. 그런데 F-16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F-16이 V형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정치적 위상 때문에 안 됐다 하는데 성능이 F-16하고는 안 되죠. 그리고 또 이 브라질에게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브라질에게 라이센스 생산하는 조건으로 완전히 그냥 라인 다 이전해 주려고 했는데 그건 또 정부가 또 뜯어말리고 그래서 이 CEO 정도 되면 자기 또 재계약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실력이 나빠서가 아니고 미국 때문에 그리고 이 정부가 무능해서 정치력이 없어서 내가 판매를 못한 거지 내가 바보라서 아니야. 이거 하는 것이죠 주주들에게. 자 그래서 정말 우리 FA-50이 그리펜 볼 때는 정말 이야 대단하다라고 봤는데 어느새 이 그리펜이 위로는 F-16 아래로는 FA-50에 샌드위치로 끼어가지고 이제는 전투기 사업 접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또 한때 사브 자동차 이러면은 정말 대단해 보였는데 우리 현대자동차가 이제 사브보다 훨씬 더 크고 위상도 더 높아진 그런 회사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대단한 코리아가 됐는데 전투기 시장에서도 저 대단해 보였던 사브가 우리 FA-50 때문에 사업 접을 이런 상황이 된 기쁜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